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 취득분 매매 시 세무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기간이 6월, 2년, 5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세 가지 경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속 개시일 6월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아, 상속세 신고 6개월 내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6개월 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사례가액, 본인의 매매가가 매매 사례가액이 돼서 그걸로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속과 관련해서 기본 상식으로 좀 알으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 개시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상속 개시일. 상속이 개시된 날인데요. 그 날은 보통 사망일을 말합니다. 사망일. 간혹 가다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 접수일을 보고 그 기준으로 뭐 6개월이든 아니면 기타 기간을 따지는 경우들이 그 간혹 있는데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사망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개월 안에 매매했을 때 매매 사례를 적용한다라고 할 때요. 그 6개월은 뭐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확하게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 꼭 잔금이 6개월 내에 이루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이 그 체결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속세 신고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죠. 상속 개시 그 돌아가신 날 사망일 그 달은 제외하고요. 그 달 제외하고 6개월입니다. 즉 1월 5일 날 돌아가셨으면 그 1월 달은 제외하고 2월부터 6개월, 즉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안에 매매됐을 때 매매 사례가액을 본다라는 기준은 개시일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먼저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시점에 그 농지로 일단 가정하고요. 농지의 기준시가가 공시지가가 3억이라고 할 때, 3억이라고 할 때, 이제 나는 3억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상속세 낼 돈도 없고 해서, 아유, 상속세 신고기한 전이나 팔아야겠다 해서 요 6개월 내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된 금액이 상속세 그 상속세로 신고할 그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그러면 내가 5억에 팔았지만 그럼 양도가액도 5억이죠. 그렇지만 나의 취득가액은 뭐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한 그 5억이 나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내에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만약에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요,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예, 아무리 금액이 커도 양도세는 안 나와요. 단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속세를 높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매매 사례, 내가 판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가격이 양도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에 지금 이제 팔지를 않을 거고요. 그 매매가 안 돼서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판매되면 어떻게 되냐? 6개월이 그냥 지나서 한참 뒤에 그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희가 상속세 신고는 뭘로 해야 돼? 일단 6개월 뒤에 한참 뒤에 팔린 거니까 그 기준시가 공시지가로밖에 신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 즉 기준시가인 3억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5억으로 판매하면 그 상속세로 신고한 3억이 그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즉 상속세는 작은 가액으로 평가를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일단 알고 계시고 한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6개월 내에 매매했을 때의 세금과 그 다음에 6개월 후 지났을 때 매매했을 때의 총세금, 즉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를 했을 때 6개월 내에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이 좀 작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사례를 먼저 볼게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그 자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이 8억이 있고요.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는 공시지가가 지금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합 13억이 상속재산가액인데요. 대략 그 세무사무소에서 얘기했더니 한 5천만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아유 이거 형 다 부동산만 받아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 이걸 팔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를 지금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죠. 그래서 6개월 전에 팔렸다라고 하거나 6개월 후에 팔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판매 가격은 7억, 시가는 7억으로 그 매매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내에 지금 안 팔려요. 이게 6개월 내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안 팔렸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뭘로 평가하면 돼요? 기타 자산은 8억이고 농지는 6개월 내에 안 팔렸기 때문에 기준시가 즉 5억으로 그 상속재산을 평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고 뭐 자녀가 있으면 일괄 토탈해서 10억 공제가 되고요. 그럼 3억에 대해서 20% 세율과 누진공제 첨하면은 상속세가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5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한참 지나서 팔렸어요. 근데 이제 7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나의 취득가액은 뭐라고 그랬죠? 상속세 때 신고한 요 가액이라고 그랬죠? 기준시가. 그래서 이 5억이 취득가액으로 되고요. 2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없고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과표 1억 9,750에 38% 곱하고 누진공제 곱하면 누진공제 빼주면 그 양도세랑 주민세랑 해서 6,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상속세와 양도세 두 개의 그 세금을 이제 그 계산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행히도 6개월 내에 팔렸다 7억에 6개월 내에 팔렸다 라고 하면 그 6개월 내에 내가 시가 7억에 팔렸으면은 내 그 시가 7억이 나의 매매 사례가 된다고 그랬죠. 상속세 신고할 때 나의 매매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겠죠. 6개월 내에 팔았으니까 기타 자산 8억과 나의 판매한 매매 사례가의 7억이 그 나의 상속 재산가액이고요. 그럼 15억에 대해서 10억 뺀 5억에 대해서 상속세 한 9천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6개월 안에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당연히 이제 7억이고요. 취득가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속세 때 신고한 가격 7억, 이 7억이 다시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 차익은 없고요. 양도세도 없습니다. 즉 지금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팔렸을 때가 6개월 후에 팔았을 때보다 세금이 좀 적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요, 6개월 안에 팔지 뒤에 팔지를 좀 또 저희랑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예, 세금을 좀 비교를 해봐요. 예,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제 6개월 내에 팔았을 때 세금이 적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6개월 내에 팔았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어떨 때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농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이 3년 안에만 팔면 아버지 이후 농사 경력을 다 내가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감면이 됩니다. 내가 농사 안 졌더라도. 그래서 동일한 사례인데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만 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6개월 지나서 팔았을 때는 똑같죠. 일단은 6개월 지나서 팔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는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뭘로 신고해요?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공시지가 5억으로요. 그래서 아까 상속세 5천만원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요 상속세 신고한 이 금액이 다시 취득가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아까 6,121만 5천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경작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만 판다라면 그러면 6,121만 5천원이 전액 감면이 돼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6개월 내에 그 6개월 내에 만약에 7억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죠. 그 7억이 매매 살해가액이 돼서 상속세 신고를 15억으로 해서 그 10억 공제하고 5억에 대해서 9천만원 상속세가 나오고요. 아까 6개월 내에 팔면은 양도세가 아예 없다고 그랬죠? 예. 6개월 내에 팔면 그냥 양도세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세금 상속세 9천만원이 6개월 지나서 파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은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 6개월 내에 팔았을 때 세금이 더 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1번 사례처럼 6개월 내에 팔았을 때 세금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우리가 어차피 팔 거라면 6개월 전에 팔 거냐, 후에 팔 거냐를 좀 그 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뭐 6개월 안에 팔고 싶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은 이제 알았고, 이제 2년은 도대체 뭐냐? 2년은 이제 그 눈치채셨겠지만 주택 비과세 문제입니다. 주택 비과세 문제. 그 비과세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이게 뭐 부든 뭐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나랑 동일 세대였습니다. 상속인 자녀랑 동일 세대였어요. 동일 세대. 그리고 나서 그 상속을 받고 아까 상속 개시일은 사망이라고 했죠. 상속을 받고 나서 2년이 안 돼서 팔았어요. 2년이 안 돼서 상속을 받고 2년이 안 됐어요. 집 한 채를 부모님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2년이 안 돼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왜 비과세가 됩니까? 2년 안 됐는데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비과세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져요? 그 돌아가신 분 취득 시점부터 따집니다. 동일 세대라면. 즉 나와 그 부모님이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받고 뭐 1년 지나서 팔아도 바로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부모님 요때부터만 2년이 넘었으면요. 그런 내용이고. 근데 동일 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별도 세대로 난 받았다. 별도 세대로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별도 세대로 받았으면은 그 별도 세대였다면은 내가 그 상속받은 요 날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 별도 세대였다면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거 두 가지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규정이 있습니다. 5년 규정. 5년 규정은 뭐냐? 5년 규정은 이제 그 중과 비사업용 토지와 그 주택 중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여기 보시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즉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팔게 되면요. 무조건 사업용 토지를 봅니다. 무조건. 뭐 농사를 졌든지 안 졌든지 3,700만원이 뭐 넘었든지 안 넘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를 봅니다. 즉 10%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농사 짓고 안 짓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농지는 농지로서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안 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최소 이 농지가 그래도 야 주상공 밖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써야 된다 이거죠. 농지 자체로 뭐 나대지건 아니면 뭐 잡종지건 이게 아니라 농지로 써라. 뭐 내가 쓰든 누가 쓰든 하여튼 농지로 써라. 단 네가 농사 안 졌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줄게.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거라면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안에만 팔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줄게. 이런 내용이고요. 임야나 목장용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주택. 저희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는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저희가 조정지역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은 10% 중과, 1세대 3주택은 20% 중과하고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상속받고 5년이 안 되는 주택들은 5년이 안 되는 주택들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요게 그 세무사님 지분으로 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인 저희가 지분 상속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분 상속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가 이제 중과 10% 20% 중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뭐 두 채 이상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그 두 채 다 중과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채만 중과 아니라는 거죠. 한 채만. 나머지는 중과하고. 그 한 채는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거. 그것만 중과 안 하겠다.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주기간이 긴 거. 그것도 다 똑같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실 당시 거주한 집 아니면 기준시가 가장 높은 요 순으로 딱 한 채만 해주겠다. 한 채만. 예, 한 채만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속과 관련해서 저희 세법상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요거 다시 주의하시면 6개월 내에 팔면 내가 판 가격이 매매 사례가액이 돼서 그 상속세 신고를 이 가격으로 해야 되고 요게 바로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는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한참 지나서 팔았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팔 때 취득금액이 공시지가가 된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년은 동일 세대로부터 받았다라면 돌아가신 분 취득 시점부터 이 비과세 기간을 따진다. 요게 핵심이고요. 별도 세대로 받았다면 내가 받은 날로부터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5년은 상속받은 농지,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각종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